이 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타다 서비스를 택시 운송 영업이 아닌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단기 임차 서비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재용 공동대표 등이 무죄를 선고받고 영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파장을 이 전문가와 함께 찬찬히 전망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전문가인 법무부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우선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어제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줬죠. 이 타다 서비스가 일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법원에서 소카의 이재용 대표 그리고 VCNC의 박재욱 대표한테 이제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타다의 불법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사 포함 또는 기사 딸린 그 렌터카 호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렌터카를 부를 때 우리가 운전기사까지 한꺼번에 딸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이 기존에 있는 렌터카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도 승합차 같은 렌터카를 빌려줄 때는 이 기사를 딸려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타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분 단위로 쪼개서 예. 이렇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운전기사까지 알선해준 그런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요. 예. 왜 VCNC 소카 나와져 있냐? VCNC라는 회사는 실제 이 타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요. 소카가 가지고 있는 렌터카를 대여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타다와 제휴되어 있는 업체에서 또 운전기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정리를 하자면 기사가 딸린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한 타다 서비스의 개념을 한번 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타다 사건 일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타다를 기소한 검찰 측의 유죄 주장이 있었죠. 이 치열하게 다퉈졌던 것이 이 타다 서비스가 과연 운송 서비스느냐 아니면은 임대차 서비스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양측 논거가 굉장히 좀 격렬하게 오갔습니다. 검찰 측 유죄 주장이 논거가 어떤 것이었죠? 좀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해서 유상 운송 행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렌터카를 빌려놓고 그것을 택시나 버스 영업처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 렌터카 자체를 알선하거나 또 렌터카의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다. 또 만약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렸다라고 했을 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외 기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승합차 같은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도 예외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인승까지만 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 놀러 가서 12인승이 넘는 11인승, 15인승 되는 큰 승합차를 빌렸는데 내가 몰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넣어놓고 렌터카 업체든 누구든 이제 그 렌터카를 실제 운전할 사람들 알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빼놨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 사실 타다도 정확하게 이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서 이제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령상 예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한 논거는 무엇이냐면 실제 이용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실제 이용해보니 이건 렌터카가 아니고 콜택시가 아니냐. 실제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깔면 정보 제공 동의를 거치고 제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에 이메일도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첫 화면에 나오는데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출하면 배차가 되고 배차가 되면 타면 됩니다. 타고 목적지에서 내리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돈을 현금 거래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 카카오 택시에 스마트 호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리 제가 신용카드 등록해 놓고 콜택시를 부르는 건데요. 그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실제 타다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이걸 과연 콜택시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차량 또 렌트하고
내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할 운전기사까지 알선 받는다고 느끼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 사람들이 이거는 콜택시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 왜 문제냐면 이런 콜택시 영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터카를 이용해서 이런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령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CNC와 타다에서는 이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죠. 예. 하면 타다 측에서는 굉장히 이게 왜 콜택시하고 같이 개념이 잡힌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을 해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사실 법원에서 무죄 나온 판단과 비슷한 건데요. 법원에서 무죄 판단 나온 논거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형식상 보면 렌터카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다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용 약관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용 약관을 살펴보시면 VCNC라는 회사는 타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게 돼 있고 우리 이용자들은 매번 배차가 될 때마다 소카와 기사 포함된 렌터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용 약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용 약관을 우리가 수락하고 한 이상 매번 배차가 될 때마다 렌터카 대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이번에 판결이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형식상으로 봤을 때 소카라는 회사하고 이용자들이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 그러면 실제 당사자들이 그렇게 체결을 한 만큼 그 계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 렌터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봐야 되고 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초단기에 렌트카를 임대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렌터카를 사실 우리 렌터카 빌릴 때 물론 이제 1시간, 뭐 2시간, 한 10시간 이렇게 빌릴 수도 있을 것인데 1분 빌린다고 렌터카 아닌 것이고 10분 빌린다고 렌터카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렌터카를 빌리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건 렌터카 빌리는 계약이고 다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계약이 초단기더라.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검찰에서도 이 계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객사업운송법입니까? 이게 여객법이라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예. 여객운송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주장할 때 콜택시하고 완벽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예비적으로 이런 얘기도 주장도 했었죠. 새로운 무슨 혁신적인 그런 영업 형태라고 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판결을 보면은 이게 여객운송법에는 여객운송법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검찰에서 이제 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실제 타다를 보니까 차고지로 지정된 시간에 출근을 하게 하더라 운전기사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역사 이런 데 근처에 좀 대기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 계산되는 것도 보면 자동으로 우리가 신용카드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체가 되지 않느냐, 계산 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콜택시와 다름이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계약 형식상으로 이제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터카를 빌리는 것은 합법이고 그리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 대한 승합차에 대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합쳐지면 검찰 측 생각에서는 이거는 여객 운송이라고 본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그 둘은 이미 허용되는 것이고 그게 둘이 합쳐졌다고 해서 이건 여객 운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내가 렌터카를 빌린 것이고 내가 렌터카 빌린 그 차에 대해서 운전기사를 알선받아서 그냥 이동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내가 승객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라는 개념을 어제 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과거에서도 기존에 판례에 있던 개념입니까? 이게 뭐 판례에 있다 없다 이렇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승차 공유 문제에서 이제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사실 단기로도 할 수 있고 장기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승차 공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분 내지 2분 하는 경우도 있고 5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계약 형식 자체는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되고 다만 그 기간이 정말 짧은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준비가 됐습니까?
법원의 판단으로 타다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 저렇게 보면 분단위 예약 고출로에서 소카가 차량과 드라이버를 알선한다는 게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용자도 필요한 시간에 이 주문형으로 해서 임차를 또 렌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다. 물론 이제 소카와 현재 그 모빌리티 플랫폼 그 부분과 또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예. 그 타다를 운영하는 VCS 이용 약관에 보면 그 계약을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이요. 예, 그래서 이 타다라는 앱 서비스 자체가 대행하는 것이고 소카와 계약하는 것들을 다 위임받아서 이제 VCNC가 이 타다 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실제 계약 자체는 소카와 이제 이용자들이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이 계약 자체 성격이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다, 렌탈 계약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것이냐 아니면 형식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게 콜택시나 다름없으니까 이것은 유상 운송에 하는 여객 운송이다라고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면밀히 보고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항소 방침을 선 것 같고요. 항소심 쟁점은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항소심 쟁점은 1심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별하게 여기서 쟁점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타다금지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했었죠. 지금 소관위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박홍근 의원이 낸 안건하고 또 김경진 의원이 낸 안건하고 또 박홍근이 다른 안건도 낸 거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안건이 다 합쳐져 가지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대안으로. 예, 작년 12월 6일 날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갔고 지금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도 본회의 회부돼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번 타당 무죄 판결로 인해서 이것도 약간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은 또 뭐 항소심이 진행되긴 했지만 타다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재판을 잠시 멈추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타다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여객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를 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여금을 내라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건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11인승하고 15인승 사이에 있는 승합차를 지금 알선하는 것은 운전자 알선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에서는 그거는 허용은 하지만 제한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아니면 반납 장소가 공항이라든가 항만일 때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관광 목적이거나 일정한 시간 이상이 빌릴 때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사실 상생을 많이 강조하긴 했었는데요. 현재가 타다가 무죄이든 유죄이든 간에 이 타다 서비스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든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새로 됩니다. 규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허가도 생기고 기여금도 납부해야 되고 예. 그리고 6시간 이상 아니면 공항과 항만에서만 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타다 서비스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계획하는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 통과를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사실 통과가 되면 스타트업 벤처에서 새롭게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첫 번째 허가도 받아야 되고 기여금도 납입해야 되고 이게 그리고 100%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때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타다 금지법, 타다와 유사한 승차 공유 플랫폼은 향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후에 뭐 타다라든지 아니면은 타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하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국민들이 약간 영업하는 그 업자들도 이제 국민이니까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던 어떤 그런 기대 권리 이런 것이 제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헌법 소원으로도 번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보는 시각이 이제 이 타다 기존에 하던 것이 과연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기존에 마음껏 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불법으로 보게 된다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거에서 정부가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그 시각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난항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게 무죄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었냐. 근데 정부에서 허가제 도입하고 제한을 하게 되면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만약에 타다가 유죄가 나왔다면 오히려 이제 이 타다 금지법이 타다 제한적 허용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에 못하던 거를 열어주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할 수 있던 것을 좀 제한적으로 막는 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고 갈등도 많았죠. 앞으로의 타다 서비스 상생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타다 관계자들한테 무죄가 선고된 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반길 일입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행정부하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왜 검찰과 법원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이해관계나 갈등들이 있을 때 너무 뒤늦게 우리가 법원과 검찰이 기대지 않느냐. 실제 2013년에 그 우버가 들어왔을 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7년 동안 우리가 너무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번 판결을 기하로 국회도 여야 이제 떠나서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관계자들, 전문가들 입장을 많이 들어보고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